안녕하세요. 이슈임당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오만한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압도적인 자본이 투입되면 시간과 물리적 한계조차 돈으로 압살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주어지고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 펼쳐지면 어떤 기술적 장벽이든 결국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견고한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낸 하나의 절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국가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단단한 벽에 머리를 찌으며 피를 흘리고 있는 현장. 바로 글로벌 첨단 산업의 심장부를 쥐고 흔드는 한 대의 기계 이야기입니다. 이 기계의 이름은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글로벌 패권을 주려는 강대국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첨단 기술은 결국 칩이라 불리는 작은 실리콘 조각 위에서 시작됩니다. 인공지능의 연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궤적 계산, 자율주행차의 두뇌까지 이 손톱만한 평면 위에 수백억 개의 전자회로를 빈틈없이 설계해야만 미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알 하나의 뉴욕 같은 거대 메트로폴리스의 모든 도로망과 상하수도 시스템을 통째로 우겨넣는 것과 같은 극한의 미시세계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물리적인 손이나 평범한 도구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류는 빛이라는 비물질적인 메스를 선택했습니다. 빛의 궤적을 이용해 실리콘 위에 미세한 도시의 지도를 조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회로가 촘촘해질수록 메스의 칼날 역시 극한으로 날카로워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꺼운 페인트 롤러로는 세밀한 동양화를 그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예리하고 가느다란 빛의 칼날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5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극자외선입니다. 인간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거대한 대협곡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경이롭게 얇은 굵기죠. 오직 이 극자외선만이 현재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초정밀칩을 깎아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예리한 빛의 메스는 치명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너무나 예민하고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극자외선은 대기 중의 미세한 공기 분자와 단 한 번만 마찰해도 그 즉시 에너지를 잃고 소멸해 버립니다. 심지어 빛을 모아주는 투명한 유리 렌즈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유리에 흡수되어 죽어버리죠. 결국 이 예민한 빛을 다루기 위해선 기계 내부 전체를 우주 공간과 똑같은 절대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렌즈를 쓸 수 없으니 오직 완벽하게 세공된 특수 거울들만을 이용해 빛을 수십 번 반사시켜 목표물을 향해 쏘아보내야 하는 극강의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이 경악스러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탄생한 EUV 장비는 그 자체로 인류공학의 한계를 넘어선 오파츠와 같습니다. 무게만 18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철의 제국 안에는 10만 개가 넘는 초정밀 부품들이 오차율 0에 수렴하는 완벽한 통제 속에 맞물려 돌아갑니다. 장비 한 대의 가격은 최소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0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옵션이 붙으면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기계 한 대를 바다 건너 공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대형 컨테이너 수십 개와 화물 전용기 세대가 동원되는 사실상 군사작전에 준하는 대규모 수송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이토록 값비싸고 복잡한 권력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곳이 지구상에 오직 단 한 곳뿐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일본의 장인들도 해내지 못한 이 영역을 독점한 곳은 네덜란드의 기업 ASML입니다. 세상의 모든 갑과 을의 생태계를 뒤집어버린 진정한 슈퍼 마이너리티죠. 수백조 원의 현금을 보유한 삼성이나 TSMC, 인텔의 최고 경영자들이 이 180톤짜리 쇳덩어리를 한 대라도 더 배송받기 위해 네덜란드로 날아가 고개를 숙이고 1년 넘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이 21세기 기술 패권의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자, 여기서 세계 패권의 한 축, 중국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돈, 인력, 국가의 강제력까지 모든 것을 가진 중국의 입장에서 이 단일 병목 지점은 눈의 가시이자 체제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자본의 폭격으로 이 구조를 깨부수려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단숨에 끌어올리겠다며 무려 65조 원이라는 기형적인 규모의 투자 기금, 이른바 빅펀드를 조성합니다. 65조 원. 웬만한 중진국의 한 해 국가 예산을 통째로 쏟아부어 ASML의 권력을 강제로 복제해내겠다는 섬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맹점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돈의 홍수는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부패의 늪을 만들어냈습니다. 2022년 중국 최고위층이 주도한 대대적인 사정 정국에서 드러난 민낯은 참혹했습니다. 기술 자립의 염원을 담은 65조 원의 핏줄은 철저히 사유화되어 있었습니다. 펀드를 굴리던 수뇌부와 관련 임원들이 줄줄이 비리와 횡령 혐의로 철창행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돈이 극자외선 빛을 연구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브로커들의 배를 불리는 데 증발해버린 희대의 코미디였죠. 무한한 자본 투입이 곧 기술적 돌파로 이어진다는 관료주의적 오만이 스스로 재발등을 찍은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자본 폭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중국이 처한 기술적 현실은 더욱 초라하게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기업 SMIC가 독자적으로 도달한 한계점은 90나노미터, 아주 후하게 쳐주어야 28나노미터 수준의 구형 공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경쟁자들이 ASML의 마법을 빌려 2나노, 3나노의 신세계를 개척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십수년 전에 폐기된 낡은 지도 위를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초조함은 필연적으로 기형적인 변칙을 낳습니다. 최고급 매스를 구할 수 없다면 둔탁한 도끼로 여러 번 내리쳐서라도 조각을 완성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은 구형 장비를 이용해 같은 위치의 회로를 2번, 3번, 4번씩 겹쳐서 억지로 깎아내는 다중 패터닝이라는 극단적인 소모전을 선택합니다. 놀랍게도 화웨이와 SMIC는 이 기형적인 방식으로 7나노미터급의 칩을 뽑아내는 데 성공하며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자해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공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제작 시간과 비용은 폭증했고 쓸모없는 불량품이 산더미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를 팔 때마다 피를 흘려야 하는 적자 생존, 그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제재에 갇힌 자들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변칙과 꼼수로는 도저히 이 구조적 한계를 돌파할 수 없음을 깨달은 중국 엔지니어들은 결국 가장 원초적이고 무모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2025년 반도체 업계를 강타했던 기상천외한 해프닝은 바로 이들의 지독한 조급함이 낳은 참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ASML의 구형 장비라도 완전히 해체하여 역공학으로 그 설계의 비밀을 훔쳐내려 했습니다. 모든 부품의 사진을 찍고 도면을 그리고 볼트 하나까지 분해하며 내부 구조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시공학의 냉혹한 엔트로피 법칙을 간과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를 다루는 초정밀 광학기기는 인간의 손길이 닿아 물리적 정렬이 단 한 번이라도 해지되는 순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공장 내부의 미세한 진동,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티끌 하나가 기계의 영점을 영원히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부품을 원래 위치에 조립했음에도 180톤의 쇳덩어리는 차갑게 죽어버렸고 패닉에 빠진 엔지니어들은 굴욕을 무릅쓰고 네덜란드의 ASML 본사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는 희대의 천극을 벌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ASML의 기술진이 엉망으로 뜯겨나간 기계의 참상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는 일화는 지적 재산과 물리적 한계를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려 했던 국가 권력의 씁쓸한 한계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의 오기는 이 정도의 굴욕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가 막히고 역공항마저 참사로 끝나자 그들은 무대를 어둠 속으로 옮겨 용병 전쟁을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로이터 통신을 통해 폭로된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비밀 프로젝트는 흡사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들은 2019년부터 ASML의 심장부에 파고들어 핵심 브레인들을 조직적으로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엔지니어에게 주어지는 이적료만 최소 4억에서 7억 원,
평생의 부유함을 보장하는 호화주택은 덤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EUV 기술의 정수로 할 수 있는 광원 설계의 총괄 책임자마저 돈의 유혹에 넘어가 중국으로 적을 옮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직 후 불과 1년 반 만에 중국의 이름으로 핵심 특허 8개를 쏟아내며 머릿속에 든 네덜란드의 자산을 대륙에 이식했습니다. 국가의 병참선이 총동원되고 수천 명의 인력이 폐쇄된 군사기지 같은 연구소에 갇혀 밤낮 없이 기억의 조각을 짜맞춘 끝에 중국은 기어이 극자외선 빛의 줄기를 자체적으로 뿜어내는 거대한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2028년 상용화라는 섬뜩한 시간표까지 제시하며 서방 세계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죠. 그러나 이 맹렬한 추격전의 결말 앞에서 우리는 기술 패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이 만들어낸 시제품은 네덜란드의 정품 기계에 비해 턱없이 거대하며 사실상 공장 한 층을 통째로 짓눌러야 할 만큼 비대하고 둔탁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대한 괴물의 몸통 안에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하나의 장기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빛을 다루는 절대적인 눈, 거울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으로 머리를 사오고 빛을 발생시키는 엔진을 억지로 베꼈다 한들 그 빛을 10만 번 넘게 굴절시키고도 에너지를 잃지 않게 만드는 극한의 렌즈 세공 기술은 도저히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거울을 만들어내는 독일의 기업 칼자이스가 부유한 광학 기술은 무려 1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누적된 인류 금속공학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서늘한 진리에 도달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습니다. 권력으로 공간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ASML이라는 기적이 탄생하기까지 소요된 20년의 맹렬한 실험실의 시간, 자이스가 렌즈의 표면을 깎으며 축적한 100년이라는 장인 정신의 지층, 그리고 전 세계 수백 개의 부품사들과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들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데이터를 교환하고 구축해낸 신뢰의 생태계. 이 보이지 않는 시간과 관계의 그물망은 아무리 설계도를 훔쳐내고 기계를 뜯어본다 한들 절대로 손에 쥘 수 없는 무형의 철옹성입니다. 중국이 마주한 거대한 통곡의 벽은 3억 5천만 달러라는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방 세계가 1세기에 걸쳐 직조해낸 거대한 시간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결과만을 탐하여 단숨에 정상에 오르려는 자본주의의 폭주가 묵묵히 시간을 쌓아 올린 생태계의 결속력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우리는 지금 한 대의 기계를 둘러싼 이 총성 없는 전쟁을 통해 너무도 뚜렷한 역사의 증명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단순히 기술의 우연을 넘어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새로운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